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9일 토요일입니다. 다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혹시 K-팝 좋아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께서 K-팝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알게 되었다거나 K-팝이 좋아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어렸을 때, 그러니까 K-팝이 유행하기 전에는 이 코리아라는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가까운 나라, 일본, 중국 같은 곳에는 당연히 한국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미국, 유럽, 호주, 브라질, 아프리카 같이 먼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중국, 일본은 많이 알아도 한국은 코리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유튜브나 외국 방송 같은 걸 보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국이 뭐야? 라고 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좀 어린 마음에 아니 어떻게 한국을 모를 수가 있지? 어떻게 내가 사는 이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 하고 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2012년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서 한국이라는 존재가 세계에 확 퍼지기 시작하더니 그 후로 BTS라는 또 엄청난 가수가 등장을 해서 K-팝, 아이돌이라는 문화가 확실하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K-팝 그리고 한국을 알게 돼서 저는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런 K-팝의 인기를 가장 실감할 때가, 가장 많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 제가 해외여행을 할 때 아니면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 K-팝이 인기가 진짜 많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껴요. 제가 몇 달 전에 일본의 수도 도쿄를 여행하고 왔잖아요. 그때 엄청 다양한 음식점도 가봤고 카페도 가봤고 술집, 쇼핑몰 다양한 곳을 많이 갔는데요. 어디를 가도 다 K-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나 한국인인 거 알고 일부러 틀어주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K-팝이 계속 나와서 나올 때마다 K-팝 나온다. K-팝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리고 제가 그때 저랑 나이가 비슷한 일본인 친구들, 여자인 친구들이랑 한 5명 정도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K-팝을 좋아하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K-팝 콘서트는 당연히 다 다녀왔고 K-팝 관련 소식들을 다 알고 있고 제가 모르는 아이돌 이름들까지 막 알고 있어서 오히려 제가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다고? 하면서 많이 배웠었어요. 그래서 제 일본인 친구가 한 번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왜 한국인들은 아이돌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듣고 보니까 궁금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한국을 좋아하게 된 분들은 보통 K-팝 때문인 분들이 많은데 막상 한국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다들 저 K-팝은 별로 안 좋아해요. 옛날에는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누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한국어 팟캐스트를 하고 있지만 제 구독자분들께서 혹시 디디님 K-팝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봐도 전 옛날에는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좀 잘 안 들어요 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왜 한국 사람들은 아이돌에 관심이 없고 K-팝을 듣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K-팝은 어떻게 전 세계로 유행할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K-팝을 좋아하신다면 이번 팟캐스트는 좀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재밌게 들어주세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I'm so 깊이 doesn't make any sense. Alright.
내가 만난 한국인 친구들은 K-팝 좋아하던데, 많이 듣던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도 K-팝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한 명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도대체 K-팝 그리고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우선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K-팝이라는 장르는 굉장히 매니악한 장르이기 때문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들은 새로운 걸 원하기 때문에인데요. 많은 한국인 분들이, 특히 여자분들은 이 K-팝을 옛날에는 좋아했는데 이제는 잘 안 듣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옛날, 그러니까 학생 때는 K-팝 그리고 아이돌을 안 좋아하는 친구가 없었어요. K-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다 K-팝, 아이돌 이런 얘기만 하니까 그게 뭐지? 나도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해서 집에 가서 찾아보고 계속 보고 듣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다들 K-팝을 듣고 또 아이돌 팬이 됐어요. 아이돌 새로 나온 애들이 누가 있는지 그런 소식들을 가장 빠르게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하이라이트, 그때는 비스트라는 이름이었는데요. 그 아이돌 그룹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콘서트도 다녀왔고, 뭐 앨범도 다 사고, 굿즈, 다이어리, 포스터, 포토카드 이런 것도 다 샀고요. 팬카페도 가입하고, 또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이 열애설, 여자친구가 생겼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보면 엄청 슬퍼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슬퍼도 해봤고, 그런 다양한 추억들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문화에서 좀 빠져나오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친구들도 이제 다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아이돌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현실 연애, 실제로 남자친구를 만들고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더 재밌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고 회사원이 되면 점점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더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되니까 아이돌을 따라다니고 좋아하고 그런 데서 좀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돌 노래가 저는 이 아이돌 노래를 10년 넘게 다양한 그룹의 노래를 들어봤잖아요. 근데 노래들이 사실 다들 비슷비슷하단 말이죠. 막 댄스 쿵짝쿵짝쿵짝 하고 뭐 신나고 춤추고 그렇게 조금 비슷해요. 특이한 노래, 특이한 뭐 아이돌 그룹 같은 게 나오기는 하지만 뭐 몇 년에 한 번씩 나오고 대부분 비슷하단 말이죠. K-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일반인인 제가 듣기에는 다들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사람들은 새로운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K-팝보다는 좀 팝송 아니면 힙합, 밴드 이런 노래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K-팝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새롭게 느껴져서 많이 좋아하게 되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K-팝을 듣지 않는 이유 두 번째가 K-팝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매니악한 장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매니악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는 뭔가를 진짜 미친 사람처럼 좋아하는 그런 거를 매니악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에서 매니악은 비주류인 것들, 그러니까 메이저 문화가 아닌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매니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K-팝은 매니악한 장르다, 메이저한 장르, 주류의 장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방금 얘기했던 이유랑 조금 비슷해요. 제가 학생 때 아이돌을 좋아했던 것처럼 우선 K-팝 가수들은 다들 10대입니다. 뉴진스라는 아이돌 그룹이 데뷔할 때 그 그룹의 평균 나이가 16세였어요. 16살. 그리고 이번에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새로 나온 베이비몬스터라는 그룹,
그 그룹은 평균 나이가 14.6세라고 합니다. 14살, 15살. 굉장히 어리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따라다니기에는 언니가 조금 바빠요. 살기가. 그리고 아이돌 산업, 그 아이돌을 만드는 시장에서도 타겟이라는 걸 정하잖아요. 이 타겟을 정할 때 주로 10대를 타겟으로 합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 그리고 패션, 외모 이런 것들도 다 10대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막 꾸며요. 여자 아이돌 가수도 그렇고 남자 아이돌 가수도 그렇고 보면 굉장히 마르고 얼굴도 진짜 꽃처럼 예쁘잖아요. 학생 때는 그렇게 마르고 예쁜 그런 사람들이 예쁘고 멋있어 보이는데 신기하게 20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보는 눈이 조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남자는 조금 너무 마른 것보다는 좀 이렇게 덩치가 있고 근육이 조금 붙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많고요. 여자들도 좀 너무 마른 것보다는 운동을 좀 열심히 해서 이런 라인 이런 것들이 예쁘고 볼륨 있는 그런 몸이 예쁘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물론 마른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 엄청 마른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지만 좀 매니악하다, 그렇게 많이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K-팝이 한국 학생들한테는 아직 확실히 엄청 인기가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인기가 많이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럼 외국인들은 다 성인이면서 좀 이렇게 마르고 10대들을 타겟으로 만든 그 유치한 문화를 좋아하고 있다는 건가?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게 K-팝이 외국에서 유행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아이돌들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예쁘고 엄청 잘생기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착하고 외국어도 잘하고 그것뿐만 아니죠. 메이크업 완벽, 코디 완벽, 뮤직비디오 스타일 완벽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합니다. 거기다가 친근하기까지 해요. 막 같은 팀 아이돌끼리 장난치고 생활하고 그런 모습들을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라이브, 팬미팅, 팬사인회 이런 것들을 자주 해서 굉장히 소통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밝고 웃고 있고 착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게 엄청나게 팬들이랑 친하다라는 느낌을 느낄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아이돌을 좋아할 때는 사실 진짜 조금만 노력하면 진짜 엄청난 우연이 일어나면 저 아이돌이 내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저만 해본 거 아니겠죠? 한국 아이돌들은 한국 동네에서 가장 예쁘다, 가장 잘생겼다 하는 애들을 뽑아서 그 중에서도 제일 예쁘고 제일 잘생긴 애들을 모아서 만든 게 한국 아이돌 그룹이에요. 이제는 K-팝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잘생기고 예쁜 친구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이제는 그 연습생, 한국에서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연습생이 되기 위해서 보는 오디션 경쟁률이 여러분 1000대 1, 10,000대 1이라고 합니다. 1000명 중에 1명, 많으면 10,000명 중에 1명이 겨우 뽑힌다고 해요. 그렇게 모인 예쁘고 잘생긴 그 아이들이 이제 노력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는 K-팝 연습생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아이돌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다들 다이어트는 기본으로 연기 수업, 보컬 수업, 댄스 수업, 외국어 수업, 인성, 그 성격 수업 같은 것들을 최고의 트레이너들이 다 붙어서 그 코칭을 해줍니다. 그 과정들을 다 지나가서 준비가 됐다 싶은 애들만 너 이렇게 묶어서 그룹으로 데뷔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데뷔한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들을 세상에 보여주려면 또 최고의 노래, 최고의 안무, 그 춤이 있어야 되잖아요. 최고의 노래와 안무를 만들기 위해 또 노력을 합니다. SM이라는 회사는 하루에 데모 테이프, 그 데모 곡들을 300개 이상 받는다고 해요. 300개. 그리고 안무를 만들 때도 여러 가지를 보고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부분만 부분 가져와서 그거를 합쳐서 만든다고 해요. 한국 K-팝 하면은 칼군무잖아요. 군인들을 보는 것처럼 그 여러 명이 탁탁 정확하게 똑같은 동작으로 움직이는 그런 춤을 추는 걸로 유명한데, 그걸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뮤직비디오입니다. 뮤비. 이 한국 아이돌 뮤비를 만들 때는 미국의 팝 가수의 뮤비를 만들 때보다 2배, 3배의 제작비를 2배, 3배의 돈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영화 같은 퀄리티의 뮤비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만든 뮤비, 이렇게 열심히 만든 아이돌을 이렇게 누워서 쇼츠, 릴스 이런 거를 보다가 휙휙 넘기다가 딱 보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에? 하고 놀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야?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얘는 뭐야? 하고 BTS? 이렇게 찾아보면 아주 멤버들끼리 장난치는 영상, 또 엄청 멋있게 춤추는 영상들,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제 바로 입덕하는 거죠. 바로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그런 걸 봐도 와, 진짜 이거 만들려고 엄청 노력했겠구나, 아니면 요즘 이런 스타일이 유행하는구나 하는 좀 현실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오는데, 외국 분들은 그냥 이 한국인을 보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이국적이고 새롭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돌들의 반짝반짝거리는 그 좋은 모습들을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이는 그대로 완벽한 하나의 판타지, 하나의 환상으로 좋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돌이라는 말이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롤모델처럼 굉장히 닮고 싶은, 따라하고 싶은 우상이라는 뜻이 아이돌인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모두의 우상, 이 전 세계 사람들의 우상이 되는 건 어떤 기분일까? 왜 한국 아이돌들은 개인 사생활이 하나도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데뷔를 하게 되면 핸드폰, 개인 SNS, 연애 이런 것들이 몇 년 동안 금지가 돼요. 회사에서 하지 마세요 하고 금지를 시킨대요. 그리고 당연히 유명인이니까 가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가고, 지하철 이런 것도 함부로 못 하게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할리우드 배우들, 외국 힙합 가수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도 유명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자유로워 보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막 파파라치가 귀찮게 하면 욕을 한다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람이라면 기분이 나쁜 날도 있잖아요. 좀 지치는 날, 좀 힘이 안 나는 날. 저는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러는데, 아이돌들도 사람이니까 그럴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아이돌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항상 밝고 항상 착하고 항상 열심히 하는 그 이미지를 유지를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좀 힘든 모습을 하면 팬들이 걱정을 하기도 하고, 또 나쁜 사람들은 태도가 왜 저러냐, 열심히 안 하냐 하면서 실시간으로 막 평가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조차 잘 안 돼요. 그래도 아이돌이라는 직업 자체가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직업이고, 또 팬들 때문에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거니까 팬들이 보는 곳에서는 팬들이 원하는 모습,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기도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힘들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좀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아이브의 장원영 씨,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진짜 저 사람은 최고의 아이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이 원영 씨가 지금 19살이에요. 근데 이분 스케줄이 인터넷에 한번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은 말이 안 돼요. 하루에도 몇 번씩 대한민국 지방이랑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 날에는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행사를 했다가 밤 비행기로 돌아와서 다시 또 서울에서 공연을 하고, 그날 밤에 지방으로 내려가서 또 춤추고 공연하고, 진짜 말도 안 되게 바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행사에서 얼마나 예쁘게 하고 있었는지 아시나요? 저는 누가 그분에게 악플, 너 이상하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아이돌의 수명이 3년에서 5년, 정말 길면 10년인 거 아세요? 그렇게 아이돌로 활동을 하고 나서 이제 인기가 없어지면 또 새로운 길을 찾아서 가야 하는데, 이미 얼굴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새로운 길을 찾기도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더 안타까운 거는 그 어린 시절을 다 바쳐서 학교의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뭐 수학여행도 못 가고 그 소중한 추억들을 다 포기하고 열심히 연습을 해도 아이돌이 끝까지 되지 못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뼈를 깎는 고통, 정말 힘든 그 고통을 다 참아내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해외에서도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좋아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I'm feeling you from up here. 베인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니니. And I hold on, 'cause I hear song. 내 안에 모든 멜로디 그대 안에. 네, 오늘은 K-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K-팝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또 K-팝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질문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팝이랑 비슷하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에 알려줬던 프로게이머에 대한 에피소드도 제가 지난주에 만들었으니까, 혹시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번 주 팟캐스트, 게임 팟캐스트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는 제가 라이브 대신에 멤버십 전용 Q&A 영상을 올리려고 하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주 팟캐스트로 돌아올게요.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From up on the hill. 베인 내 마음도 내가